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알려면 먼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수집해 놓은 우표를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말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 수만큼이나 그 답도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어도 그 순간은 너무 짧다. 이런 짧은 행복감이 내면의 지속적인 평화 같을 수는 없다. 일시적인 기쁨이 지속적인 만족감으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내면의 평화는 감정이 자유로울 때 생기고, 그래서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혹은 외부적인 특정 결과에 도달하느냐, 않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신은 힘든 하루 끝에 명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그 순간에 대해 잘 알 것이다. 의식적으로 고요를 선택할 때 외부의 문제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당신 의식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다시 내면이 평화로워지는 순간 말이다. 행복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더 확신하게 된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행복하게 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것 말이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충족시키는지 알지 못한다면 접근법을 바꿔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묻고 그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항상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 칭찬하거나 농담하며 다른 사람을 웃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를 늘 행복하게만 할 수는 없다. 단지 그럴 수 없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일 고통받고 있는지 질문해 본 적이 있는가? 내 대답은 이렇다. 바로 생각 때문이다.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생각만으로도 벌써 속이 뒤집힐 것 같아. 당신도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수많은 생각이 밀려와 잠을 잘 수 없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잘 알 것이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에고지성은 세상 인식을 위한 도구일 뿐인데 생각에 갇힌 인간은 그것을 인식 도구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인식일 뿐인 세상을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자기 생각의 도구가 곧 자신인 사람이 많고 그 결과 언제나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 즉 현재를 완전히 놓치고 만다. 당신의 에고지성은 성공이 아니라 생존 확보를 목표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문제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금방 잡아먹혔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인간의 뇌는 거의 7만 년 동안 그다지 업데이트되지 못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멋진 연극에서 배우가 약간의 실수만 해도 금방 알아차린다. 우리 뇌는 모든 새로운 경험을 이미 한 경험과 비교한 후 분류, 정리한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매일 약 6만 가지 생각을 하며 그 중에 90%는 어제도 했던 부정적인 생각이거나 어제도 했거나 부정적이거나 둘 중 하나인 생각이라고 추측한다. 에고를 토대로 인생을 구축한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존재를 갉아먹는 이 결핍의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바깥 세상에서 만족감을 주는 행동을 찾아다닌다. 이 사람의 신조는 많을수록 좋다, 이다. 소비할 것과 기분 전환할 것이 널린 지금의 세상은 에고에게는 천국 그 자체이다. 자신의 몸까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늘 또 새로운 장난감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에고의 문제는 만족을 모르고 늘 또 다른 자극에 목말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무언가를 쫓으며 보내는 사람이 많다. 특히 남자들이 그런 성향이 더 강한데 아마도 원시 시대부터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일 테다. 남자들은 매머드를 잡아온 다음에도 항상 그 고기를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며 걱정했다. 따라서 계속 식량을 구해와야 했다.
오늘날에는 먹을 것이 충분함에도 그 옛날 형성된 사고 구조가 DNA 속에 박혀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더 많은 비축을 꿈꾸며 쇼핑가를 방황한다. 텅 빈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라도 채우려 한다. 목표는 현재의 약 40%에서 60%의 행복감을 100%로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에고지성의 무의식적 관점에서는 그 무엇도 결코 충분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계속 무언가를 찾아다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랑을 토대로 인생을 구축한 사람은 이미 온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선택사항일 뿐이다. 새 신발 혹은 아름다운 목걸이를 갖게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떻게든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할 것 같던 사냥을 조금씩 그만두게 된다. 오늘 이미 온전함으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신을 더 온전하게 할 수는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벌써 100%로 최대인데 거기서 또 101%가 될 수는 없다. 외부의 어떤 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도 없다. 에고 지성의 망상을 일단 이해하고 나면 에고 지성의 메커니즘을 꿰뚫어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에고 지성의 희생물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당신 에고가 당신 일상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 쓰는 전략들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서 예를 들어 비싼 옷을 사서 입는다. 트레이너로서 경력을 막 시작하고 아직 특별한 수입이 없었을 때 나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다. 물건, 이름, 형태에 대한 집착은 이미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 아이는 조금씩 세상의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면서 에고를 키워나간다.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갈망하는 법도 배워간다. 물건을 매개로 주변을 살피면서 자신을 정의한다. 그리고 이 옷을 입는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내 옷이다 라고 말한다. 이 아이는 형태가 중요한 세상과 그 속 자신의 역할에 갇혀 그렇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른이 된다. 내 옷이 나중에는 내 자동차, 내 아내, 내 시계, 내 직업, 내 위치, 내 지위, 내 집이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빌린 것임을 잊고 산다. 에고 지성의 착각 위에 지어진 자아상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형태가 중요한 세상은 끝없는 변화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차에는 스크래치가 나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잘 나가던 경력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모두 사라지면 우리는 되게 냉담해진다. 어제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보니 그저 그렇다. 지난 50년 동안 기술은 또 얼마나 변했는가? 그리고 20년 후면 당신 몸도 지금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몸도 3차원의 세상의 물리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평생 자신의 껍데기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산 사람일수록 늙어가는 게 더 괴롭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낮은 의식의 사람은 일종의 저주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끊임없이 완성, 절대성, 완벽성을 추구해야 하는 저주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늙어가는 동안 영혼의 깨달음도 얻을 것이다. 인생은 원래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비어가는 것이니까 말이다. 늙어감에 따라 머리카락도 이도 빠지고 여기서 또 더 늙어가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간다.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영혼을 받았고 영혼은 육체가 없다. 외부적인 것에 더 많이 더 강하게 집착하고 자신의 껍데기에서 정체성을 찾을수록 더 괴로울 테고 또 더 괴로워야 한다. 이 사람의 에고지성은 불평한다. 예전에 나는 중요한 교수, 훌륭한 선수 혹은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축 처진 피부에 자다가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노인일 뿐이다. 에고가 보기에 이런 상황은 가차없는 공격이다. 수십 년 노력해 얻은 이른바 성공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다. 지구로부터는 머릿속에 저장된 순간들과 가슴에 저장된 경험들 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남겨둘 수는 있다. 그러므로 다음 질문은 중요하다.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여기서 나는 급기야 더 나아가 소유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주장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불행하다. 이때 당신은 기본적으로 탐욕스럽다. 그 다음 당신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다. 이때는 불안이 커진다. 하지만 진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착각에 빠진다. 어릴 때부터 주변의 형태와 신념들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교육받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의 믿음 체계만 굳게 믿는 사람이 되기 쉽다. 종교 당체에 열광적으로 빠져서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의 신만이 있고 다른 믿음 체계는 다 틀렸다고 믿는다. 종교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는 인간의 절망적인 시도이다. 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대 정당이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대표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흥분한다.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그의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최대 적수에게 지고 있을 때 세상이 무너진 듯이 실망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참 중요해 보이겠지만 시간적, 정신적으로 약간만 거리를 두고 보면 점점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자신의 팀이 주말의 경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정말 다음 2주간의 당신 기분이 좌우되어만 하겠는가? 혹시 이것이 당신이 만들어온 정체성과 집착의 한 형태는 아닐까? 그리고 이런 정체성과 집착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보다 고통을 만들어내지는 않는가? 우리 인간은 평가 기계들이다. 하지만 당신의 몸, 통장 계좌, 믿음, 혹은 다른 모든 소유물이 당신은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형태일 뿐이고 모두 대체로 안정 혹은 외부적인 인정에 목말라 하는 에고 지성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 그런데 에고의 생각들로는 이것들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그것들이 언젠가는 당신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버려야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자유를 얻는다. 에고 지성의 또 다른 행동 특징이 바로 거부이다. 거부는 탐욕의 반대이다. 에고에는 보호와 자기 유지의 기능도 들어있으므로 에고는 위협적인 것은 모두 거부한다. 자신과 세상 사이에 쉬지 않고 경계선을 긋는다. 내가 경계선을 긋는 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너와 다르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신조처럼 따른다. 이 남자는 미국 사람이고 이 여자는 노르웨이 사람이야. 그는 IT 전문가고 그녀는 저널리스트야. 그는 48세이고 그녀는 52세야. 이렇게 분리하며 에고는 자신의 깨지기 쉬운 정체성을 견지한다. 왜냐하면 에고는 진짜로 가까워질 때 따라오는 통제력 상실을 지독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큰 에고일수록 더 큰 반대편 극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두려워 그려놓은 경계선들을 더 확실히 견지하고 통제할 수 있다. 에고가 클수록 자신과 다른 방식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친밀감은 에고의 죽음이다. 신뢰는 통제의 반대이다. 하지만 딱딱한 심장은 깨지게 되어 있다. 그래도 이해와 존중이 너와 나 사이의 다리를 놓아줄 것이다. 우리는 매우 자주 바로 지금이라는 이 유일한 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혹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쳐버린다. 당신은 아는가? 이 문장을 읽는 이 순간이 언제나 당신이 갖게 될 모든 것임을. 당신이 첫 숨을 토해낼 때부터
바로 1초 전까지의 당신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보내자. 그 한 번의 호흡을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단지 한 번만 완수할 수 있다. 그 1초, 2초, 3초 전의 순간은 영원히 끝났고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현재 순간의 마법을 끊임없이 놓치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이 볼 때 어릴 적, 청소년기 혹은 다 커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며 과거의 드라마 속에서 산다. 이때 우리는 인생에서 1mm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기는커녕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거듭 다시 살며 늘 다시 괴로워한다. 그리고 지금을 놓치고 죽은 삶을 살아간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도난사고를 당했다고 치자. 사실 그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머릿속으로 자꾸 떠올린다면 그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셈이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수천 번 더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옛날의 고통에 집착할 때 짧은 고통에서 긴 고통이 만들어진다. 인생에서 괴로움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당신도 한 명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를 끊임없이 한탄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극적으로 과장하는 침소봉대가 습관인 사람들 말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래야 무엇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느낄 수 없을 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그렇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과거의 일이라도 극적으로 소환해내야 한다. 그럼 잠시라도 에고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과거는 그것에서 배우라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농담도 두 번째 들을 때는 잘 웃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픈 과거는 왜 자꾸 이야기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문제의 과거와 자신을 너무 동일시해서 그 과거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핑계가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대학 중퇴자야. 어차피 망한 인생이야. 못생겼다고 남편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무얼 할 수 있겠어? 혹은 무슨 일을 하든 부모님은 늘 말했지. 더 잘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이 계속 되씹는 자신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이야기들 때문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앞유리를 덮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백미러만 보고 달려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당신의 지금까지의 이력이 곧 당신의 운명은 아니다. 당신은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당신 인생을 바꿀기에는 매 순간 초 단위로 생겨난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에게 의식적으로 단호하게 이제 그만! 이라고 말하고 떠나보내자. 때때로 당신을 힘들게 했을 생각을 떠나보내자. 부정적인 생각은 말하자면 정신적 괴물 같은 것인데 그 괴물이 아직 어릴수록 좀 더 쉽게 떠나보낼 수 있다. 하지만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적 과거도 떠나보낼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결정이다. 당신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려면 일단 당신이 아닌 것은 모두 한 번은 떠나보내야 한다. 이때 용서가 당신 내면의 자유와 감정의 자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참 많다. 언젠가 누군가 혹은 무언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수년 동안이나 그때 느낀 분노를 가슴에 품고 그 분노가 먹여 살리는 냉소 혹은 이기성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준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준다. 물론 상처받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온전히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의 반대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도 바꾼다.
몇 초밖에 안 걸리는 용서로 깊은 슬픔, 두려움, 분노로 수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결정은 당신 스스로 내려야 한다. 아무도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용서할 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이 좋든 나쁘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경지에 이른 마스터임이 틀림없다. 마스터는 선고도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무지한 사람은 화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한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순간이 최대한 지속되기를 바란다. 반대로 어떤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가능한 한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그 순간을 평가절하한다. 계속 행복하고 싶다면 내면이 평화로워야 한다. 내면이 평화로우려면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우주가 그렇게 결정했어. 라는 말을 일상에서 신조처럼 자주 상기한다. 당신이 지금 어떤 힘든 상황에 있든 나중에 그 일을 돌아보면 웃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웃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는가?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일단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하지 않고 이 일 저 일의 특정 결과만을 바라지도 않으며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온전히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당신은 깨어난 것이고 관찰한다. 영어로 현재에 있다는 뜻의 present에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다. 퇴근 후 소파에 지친 몸을 누일 때야 비로소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고 섹스를 할 때 현재의 존재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번지점프, 안전장치 없이 암벽 타기, 혹은 시속 240km로 고속도로 질주하기 같은 극단적인 활동으로 현재에 존재하는 의식 상태를 자신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있다. 아주 작은 실수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활동 말이다. 그리고 연결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기 위해 약물에 손을 대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상의 일반적인 의식 상태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상태를 느끼려 한다. 밀려드는 생각의 흐름을 끊고 지금 속으로 온전히 빠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무의식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의식, 다시 말해 당신의 오감을 거치게 되어 있다. 당신은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오감을 다양하게 혹은 차례대로 이용해 현재를 인식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다. 그러고 싶다면 먼저 눈을 감고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손가락 끝으로 느껴보자. 최소 2분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다음 또 눈을 감고 주변의 작은 물건들을 다양하게 가져다가 귀에 대고 만지작대며 소리를 내본다. 그 소리에 진정으로 집중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진정 살아있으며 각성 상태에서 삶 그 속에 능동적으로 존재한다. 감정이 자유로워지고 또 그 상태를 지속하고 싶다면 생각을 살피는 것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늘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다. 절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일상에서 어차피 생각해야 한다면 왜 그냥 긍정적인 생각부터 하지 않는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인생이 나올 리 없다. 긍정적인 생각이란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는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생각이다. 현재에 머무르는 의식이 당신의 하늘이라면 생각은 그 하늘에 생기는 구름이다.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고 다시 햇살이 비친다. 밀려오는 생각을 멈추려면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술이나 약물로 다시 생각에 빠지지 않을 깨어있는 의식 말이다. 고요는 당신의 에고지성을 잠재우는데 아주 좋다. 바깥이 고요하면 내면도 금방 고요해지고 확신도 생긴다. 당신의 생각이 허구일 뿐인 드라마를 또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자 누구인가? 라고 자문해 보기 바란다. 그럼 당신 에고지성의 책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깨어있는 고요한 순간에 다음의 문장을 반복하는 것도 깨어있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올지 아주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경계태세에 들어갈 수 있고 에고지성을 에고지성의 무기로 물리치는 것이다. 타인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말을 잘못하거나 상대가 오해할 것에 겁을 낸다. 이것은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100% 이 순간에 있지 않고 온전히 주의하며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과 자신이 생각해낸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생각하느라 바쁘다. 승관에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행복 지침은 이것이다. 덜 생각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을 다 믿지는 마라 이다. 현재에 있으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다. 아팠던 과거나 어쩌면 생길 수 있는 나쁜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아프다.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순간뿐임을 잊어버린다. 인생은 순간의 집합일 뿐이다. 매 순간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사건을 미리 정확하게 정의해보는 것만으로도 모두 떨쳐버릴 수 있다. 이렇게 자문해보자. 정확하게 그 상황에 무엇이 나는 가장 두려운가? 그 다음 그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잠시 끝까지 생각해보고 그 마지막 상태를 받아들여보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생각해보지 않아서 두려운 경우가 많다. 걱정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단지 현재의 평화만 걷어간다. 스트레스 상황에 부닥쳤다면 그때그때 가능한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고 그런 상황을 지금 미리 받아들여보라.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고 그 상황을 당신이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면 당신 영혼의 인도에 의지하자. 우리 영혼이 이 인생을 미리 계획했다고 보면 그 계획에 따라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이미 확정된 것이라면 그때 필요한 해결책도 우리는 평행우주에서 이미 생각해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극에 달한 상태가 아니라 일단 그 심각한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긴장을 어느 정도 풀어야 비로소 보인다. 머릿속으로 그 문제를 작고 투명한 전구 속에 넣고 그 밖에서 한번 보자. 문제에 부닥칠 때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모든 문제는 내가 이미 배운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때는 인생이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처럼 혼란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우연은 없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힘든 상황이라도 인생이라는 책은 한 챕터가 아니라 많은 챕터로 이루어져 있음을 잊지 말자. 당신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다. 첫 장면부터 세상이 참 아름답다. 그 다음 장면도 그렇다. 중간에도 여전히 모두 최고이고 끝에도 그 유명한 해피엔딩이다. 주인공이 해결하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 당신은 이 영화가 어떤가? 아마도 아주 지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영혼은 지루함을 싫어한다. 영혼은 가능한 한 전폭적으로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당신 옆에서 당신이 매일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며 늘 사랑 가득한 충고를 보낸다. 그 충고를 당신은 직감과 도련한 깨달음으로 받는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종류뿐이다. 이들은 모두 무덤 속에 누워있다. 그래서 나는 가끔 공동묘지를 산책하곤 한다.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진다. 묘비에는 대체로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만 적는다. 이 두 숫자 사이에 붙임표가 있다. 이 짧은 붙임표 안에 이 사람의 온 인생이 들어있다. 이 사람의 그 모든 열망과 두려움과
이루고 이루지 못한 바람이 들어있다. 이렇게 짧은 지구에서의 순간들을 좀 더 자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수많은 갈등이 처음부터 생겨나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짓이다. 다른 강력한 인물들로부터 영감은 꾸준히 받되 항상 당신만의 영혼의 길을 의식하자. 당신만의 길을 간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추월할 수 없다. 스포츠에는 규칙이 많고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이, 더 멀리, 더 높이 가는 게 좋고 100분의 1초를 다툰다. 반면 행복은 결코 100m 달리기처럼 우수한 기록 혹은 성공적인 마무리를 목표로 삼을 수 없다. 행복은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즉각적인 행복을 얻고자 매일 꿈의 직업을 즐기기보다 평생 복권을 산다. 보디빌더는 빨리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근육 강장제를 먹는다. 파티광은 가짜 기분 좋음이라도 느껴보고자 파티에 가서 술을 마신다. 이들은 즉각적인 자극을 원할 뿐 내면의 평화를 위한 길은 아직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잠깐의 기쁨은 느끼겠지만 그 후에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복은 탐닉이 아니라 절제에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유독 지루함을 못 찾는 사람들도 많다.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첫 순간에는 흥분하지만 머지않아 그 흥분은 점차 사라진다.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늘 느낌에 목마른 사람은 일종의 경험 중독자가 되어 스스로 파멸과 고통의 씨앗을 뿌린다. 인생을 스포츠 경기와 비교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경기임을 알 것이다. 단지 경기만 할 수 있다. 인생은 승자 없는 경기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거의 모두 똑같이 느끼는 것이다. 행복감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않거나 아주 짧게 그치고 만다. 우리 에고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더 빨리 혹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까? 반면 높은 의식은 내면이 넓게 확장된 상태이고 항상 이 순간에 정박해 있다. 그리고 정말 현재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이 순간에 도달했다면 아무런 회의도 들지 않는다. 목표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매우 부적당하게 느껴진다. 진정한 존재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찾을 수 있음을 이미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라면 당신은 내면에서부터 자유롭다. 아무런 결핍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우리의 의식도 온 세상을 자기가 쓴 생안경을 통해 인식한다. 사람이 불행한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 지속해서 행복한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과 경험한 것에 감사한다. 감사할 때 행복하다. 반대일 때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 잠깐 불쾌감을 주는 일을 생각해보라. 늦어도 1분 후에 벌써 위장에서 긴장감이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면 그 반대로 기분 좋게 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하고 긍정적인 결과에 집중할 수도 있다. 감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 아니다. 인생은 사건의 연속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